트로이 목마는 신화인가 실화인가? 트로이 전쟁에 등장하는 트로이 목마는 누구인가 지어낸 신화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트로이 전쟁의 핵심적 이야기는 트로이 목마입니다. 이 트로이 목마 이야기는 그만큼 극적이기도 하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로이 전쟁에 관한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에는 트로이 목마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디세우스의 기환을 다룬 오디세이아의 그 어느 음유시인의 입을 빌려서 스쳐 지나가듯 잠깐 몇 줄 언급될 뿐입니다. 트로이 목마 이야기를 보다 자세하게 소개한 것은 호메로스보다 800년 후의 비르길리우스입니다. 그가 쓴 로마 건국 신화에 관한 서사시 아이네아스이죠. 그렇다면 호메로스는 트로이 전쟁을 그린 그의 서사시 일리아스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트로이 목마 이야기를 왜 빠뜨렸을까요? 실수로 빠뜨렸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빼버렸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그때까지 트로이 목마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호메로스의 두 작품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곰곰이 뜯어보면 우리는 그 까닭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서 신들의 이야기와 인간들의 이야기를 섞어서 스토리를 전개합니다. 대충 어림짐작으로 일리아스는 50대 50, 오디세이아는 신들의 이야기가 90이고 실제 사람의 이야기는 10쯤 될 것입니다. 오디세이아는 90%의 지어낸 이야기에다가 오디시어스와 그의 고향 이타카라는 역사적 사실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의 고향 이타카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고고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원전 12세기경의 이타카 성벽의 흔적과 오디세우스의 이름이 새겨진 기와 조각이 이렇게 발견되었거든요. 한편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이라는 역사적 건물 내부, 즉 역사적 사실에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를 액자처럼 만들어 걸어놓은 것입니다. 호메로스는 이 신들의 이야기, 즉 액자에는 온갖 허구의 이야기를 그려 넣었지만 트로이 전쟁이라는 건물, 즉 역사적 사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의 이야기는 허구의 그림을 그려넣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의 첫 번째가 아킬리오스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킬리오스의 어머니 테티스 여신이 이 그림처럼 아킬리오스의 뒷발꿈치를 잡고 스틱스 강물에 담가서 아킬리오스를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지요. 또는 강물에 닿지 않은 아킬리오스의 발뒤꿈치가 유일한 약점이었다거나 또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그곳을 활로 쏘아서 아킬리오스가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집니다만 이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에는 이런 이야기는 일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트로이 목마를 트로이 성 안으로 들여오는 것을 반대하다가 그 라오콘이라는 사제가 포세이돈이 보낸 거대한 뱀 파이톤에게 두 아들과 함께 물려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이야기도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로이 목마에 대한 이야기도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호메로스가 왜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호메로스 시대에는 이런 전설이 만들어지기 이전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호메로스가 이런 식의 황당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제외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호메로스가 신들의 이야기에는 허구의 스토리를 주저없이 끼워 넣었지만 인간들의 이야기에는 허구의 스토리를 가급적 배제했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마도 올림푸스산 꼭대기 구름 속에서 사는 신들이 아니라 땅 위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이 아닌 허구의 이야기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또 이것은 호메로스의 세계관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호메로스는 신 중심의 세계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호메로스의 이야기에는 수많은 신들이 등장을 하고 또 그 신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인간들은 그 신들을 극진하게 섬기고 또 신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신들은 인간의 모든 행위에 간섭을 하고 또 인간 삶의 구석구석에 끼어듭니다. 트로이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신들은 두 편으로 갈리어서 어떤 신들은 트로이를 응원하고 반대로 어떤 신들은 그리스를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를 흘리고 싸워야 하는 것은 신들이 아니라 인간들이었지요. 또 싸우다 죽는 것도 인간들입니다. 신들은 또 결코 죽지도 않는 존재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은 아무리 신을 극진하게 섬긴다고 하더라도 죽지 않는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신과 언제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것이 바로 호메로스 그리고 고대의 그리스인들이 바라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러한 호메로스의 세계관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는 신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죽지 않는 인간, 그들에게 삶의 절실함이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죽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사랑이 그토록 애절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죽지 않는 존재라면, 만약 영원히 사는 존재라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 필요가 있을까요? 뭐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영원히 살 것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죽지 않는 존재라면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염원하기보다 하루하루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또 우리가 누구인가를 애끓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원히 사는 존재,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면 죽자 사자 노력할 필요도 없고 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애간장을 태우며 영원히 한 사람만을 사랑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둥이 신 제우스처럼 실정이 나면 언제든지 그냥 갈아치워 버리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제우스를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여자만 보면 뭐 가릴 것이 없지요. 실제로 그리스 신들의 사랑을 보면 간절함이나 애틋함도 없고 더구나 영원한 사랑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메로스가 그린 오디세우스는 영생을 약속하는 요정 칼립소를 떠나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삶이라는 것이죠. 또 호메로스가 이야기를 그렇게 그려낸 것이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결론적으로 트로이의 목마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누구인가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대체로 일치된 의견입니다. 자, 그렇다면 즉 트로이 목마가 허구의 꾸며낸 이야기라면 트로이 전쟁 역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꾸며낸 얘기가 아닐까요? 트로이 전쟁은 역사적 사실인가 허구인가에 관하여 더구나 호메로스가 쓴 두 편의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중에서 오디세이아가 지어낸 이야기라면 다른 하나인 일리아스 역시 지어낸 얘기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훨씬 상식적이겠죠. 그래서 사실 19세기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일리아스에 그려진 트로이 전쟁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트로이 전쟁에 관한 고고학적 근거는 고사하고 트로이라는 지명조차 어느 곳인지 특정할 수 없었거든요. 트로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오로지 호메로스의 서사시,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한 문학작품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 트로이 전쟁을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트로이 전쟁을 사실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7살 때 아버지가
성탄절에 선물한 그림 역사책에서 이 트로이 전쟁에 관한 호메로스의 이야기를 읽었던 슐레이만이라는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호메로스의 이야기에 집착했던 그는 세계를 떠돌며 이러저러한 사업으로 큰 돈을 번 다음 터키로 건너가 극적으로 트로이를 발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49세, 1871년이었고 이어서 그는 6년 뒤에 또 그리스로 건너가서 그 미케네 유적을 발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리하여 트로이 전쟁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가 확보되었지만 고고학계는 이를 쉽사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슐레이만에 대한 불신과 함께 이 사진과 같이 발굴된 유물로 그의 아내가 치장을 하고 공개석상에 나타나는 등 정통 고고학자답지 않은 그의 행동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모조품을 만들어서 유통시켰다는 얘기까지 있었으니까요. 특히 결정적으로 그의 성공적 발굴에도 불구하고 트로이 전쟁과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입증하지는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트로이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어도 될 것입니다. 히타이트의 그 점토판과 그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 세계와 트로이가 수세기에 걸쳐 충돌해 왔음을 암시하는 기록이 있고요. 또 히타이트의 기록과 전설에 트로이 전쟁에 등장하는 아킬레우스를 포함하여 그리스 영웅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또 호메로스의 소위 그 병선 명단에 나오는 지명과 그 등장인물의 이름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이 그 근거입니다. 물론 트로이 전쟁이 역사적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습니다만 이 또한 트로이 전쟁이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트로이 전쟁에 대한 명백한 기록이나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트로이 전쟁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요? 역사적 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끝나지 않는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 트로이 전쟁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영감을 줍니다. 승자에게도 패배자에게도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이 전쟁은 한 사람의 무모한 야망과 또 한 사람의 분별 없는 행동이 빚어낸 참극이었는데요. 그러나 호메로스라는 한 천재의 손을 거쳐 고대의 그리스인들에게는 죽지 않는 신이 아니라 언제인가 죽어야 하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심어주었고 또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 값지다는 심오한 교훈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그리스 아테네가 1100 크기의 거대 제국 페르시아와 맞붙었던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